안녕하세요. 역덕후입니다. 하멜과 박연이 만났던 역사적 그날인 1653년 8월로 가보겠습니다. 1694년부터 2년간 제주 목사를 지냈던 이익태의 지역록에 따르면 1653년 7월 24일 음력 기준 서양국 만인 핸드릭 얀센 등 64명이 함께 탄 배가 대정현 차귀진 아래 대야수 해변, 지금의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서 부서졌다. 해변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26명이며 병사 한 사람이 2명이며 살아남은 사람이 36명인데 검정과 흰색과 붉은색으로 된 3가지의 옷을 입고 있었다. 서로 모여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서로 걸터 앉기도 하고 서로 선체로 글씨로 물으니 10십자 3개를 긋고 그 뒤에 6번을 세더니 머리를 가슴 쪽으로 끄덕인 다음 다시 10십자 2개를 긋고 6번을 세더니 눈을 감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는데 그 모습이 괴이했다. 옷은 이상스럽게 만들어 입었으며 말은 통하지 않았으나 고개를 가슴 쪽으로 끄덕인 것은 살았다는 뜻이고 눈을 감고 쓰러지는 신용을 한 것은 죽은 사람의 숫자를 뜻하는 것인데 헤아려 보니 과연 그러했다. 박연과 표류한 남만인 3사람이 처음에는 서로 만나 오래 쳐다보기만 하더니 나와 형제로구나 라고 말했다. 그들은 말이 통하자 서로 잡고 슬피 울었다. 박연도 또한 슬피 울었다. 하멜 표류기에 따르면 하멜을 포함한 64명의 선원은 스페르웨르호에 승선해서 1653년 6월 18일 바타비아를 출발하여 7월 16일 포르모사에 도착했습니다. 7월 30일 일본의 나가사키를 향해 출발한 하멜 일행은 강한 폭풍우를 만나 배가 난파되며 8월 16일 제주도에 표착합니다. 동이틀 무렵 선원들의 생사를 확인해 보니 64명 중에 산 사람은 겨우 36명이었다. 8월 18일 아침 하멜 일행은 돛 여러 조각으로 큰 천막을 만들었고 정오쯤 1000명 넘는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멜 일행을 감시했던 호위대가 베이컨 외에 음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1시간쯤 후 밥을 가져왔고 저녁에 다시 밥을 제공했습니다. 22일 하멜 일행은 제주 목관하에 도착했고 제주 목사 이원진에게 신문을 받았다. 신문이 끝난 후 제주 목사는 하멜 일행을 광해군이 유배 생활했던 집에서 묵게 했다. 하멜 일행은 제주 목사 이원진에 대해 선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평했습니다. 하멜이 박연에게 조선 왕에게 일본을 통해 고국 네덜란드로 보내달라고 간청해봤냐고 묻자 박연이 왕에게 여러 번 간청했으나 왕의 답변은 날개가 돋아 거기로 날아가지 못하거든 그런 기대는 단념하라 였다. 1654년 제주도에서 한양으로 이송된 하멜 일행을 직접 대면한 효종 임금은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노래나 춤 등 네덜란드의 풍속놀이를 해볼 것을 지시했다고 하며 한양의 고위 관료들도 자신들의 집으로 하멜 일행을 초대하여 장기자랑을 청했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첫 서양인이 세스페데스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1582년 봄에 제주도의 중국인들과 함께 잠깐 방문하고 바로 중국으로 떠난 핑리 또는 마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스페데스는 어떤 사람이냐? 조선에 장기 체류했던 최초의 서양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선교사로서 임진왜란 때 소서행장이라고도 부르며 크리스찬이며 예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던 고니시 유키나가 장군과 함께 1593년 12월 27일 조선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까지 약 4개월간 체류했습니다. 1595년 네덜란드 더 레이프에서 태어난 박연은 1627년 바타비아로 항해하던 도중 풍랑을 만나 부하 2명과 함께 제주도에 표착했다.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규장각에 재직했던 윤행임의 석재고에 따르면 박연은
아란타 사람으로서 1627년에 호남에 표착했는데 조정에서는 그를 훈련도감에 배속하여 외인과 표한인을 다루도록 했다. 박연의 처음 이름은 호탐만이었는데 병서를 알았으며 화포를 다루는 기술이 정교했다. 박연은 조선 여성과 결혼하여 일남일녀를 낳았다고 하는데 일설에 의하면 박연과 함께 그의 아들들도 훈련도감에 배속되었다고 하니 아들이 2명 이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박연은 과거시험에 합격합니다. 인조 26년 정시를 설행하여 문과에 이정기 등 9인을, 무과에 박연 등 94인을 뽑았다. 여기서 박연은 조선에 귀화한 네덜란드인 벨테브레로 추정됩니다. 조선에 귀화한 박연을 지칭하는 이름은 문헌에 따라 한자 세 가지 한자로 적혀 있는데 아마도 벨테브레에서 박이라는 성을 취하고 얀스의 얀에서 연이라는 이름을 따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 호베의 핸드릭 하멜의 영업한 원문의 주요 내용을 역덕후가 직접 요약했습니다. 하멜은 1630년 호리넘에서 출생, 1692년 생을 마감합니다. 하멜의 아버지는 디르크 하멜이며 어머니는 베르하에르, 아버지는 근데 3번 결혼했다고 합니다. 하멜의 직업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인 VOC의 선원 및 서기였습니다. 하멜의 저서는 일본 에도 막부의 허가 지연으로 대시마에 1년간 체류하는 동안 하멜 표류기를 썼습니다. 실종되는 선박 비율은 16~17세기 200년간 평균 4%의 선박이 네덜란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멜의 첫 출항은 1650년 11월 6일이었습니다. 1653년 제주도에 표착 당시 하멜의 직책은 서기 겸 장부개원인데 장부개원은 서열상 키자비와 같다고 합니다. 대시마에서 신문, 포르투갈어를 구사하는 네덜란드인과 일본인 2명 입회하에 진행하고 VOC 통역관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표류기는 혼자가 아닌 동료들의 기억에 의존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667년 10월 22일 스프루호에 승선하고 대시마를 출항합니다. 하멜을 제외한 7명의 일행은 1668년 7월 20일 조국 네덜란드에 도착했고 하멜은 인도에 남았는데 전해지는 말에는 하멜이 아직 미혼이라서 네덜란드에 대한 향수가 덜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하멜이 작성한 보고서는 헤이그 주 문서국에 있으며 면밀히 검토한 뒤에 하멜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원문은 바타비아 문서국용으로 필사본이 만들어지고 총독을 통해 네덜란드로 보내졌고 사본은 소실되었습니다. 하멜은 2번째 생존자들과 함께 1669년 홀랜드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1670년 8월 하멜은 2번째 생존자들 중 2명과 함께 헤렌 17세 앞에서 조선에 감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지불을 요구합니다. 사실 조선에 억류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지불 요구를 첫 번째 생존자들도 했었습니다. 헤렌 17세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고 1670년에도 거절했습니다. 헤렌 17세가 만든 이 규정, VOC 직원들은 VOC 선박에 승선하고 있을 때 또는 공장에서 일했을 때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규정은 엄격했지만 인간적인 면을 고려해서 스페르웨르호에서 살아남은 모든 직원들에게 일정한 액수의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첫 생존자들에게 1530플로린을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하멜은 1670년 고향 호린섬에 정착했지만 수년 후 인도로 다시 떠나고 1690년 이전에 다시 호린섬에 돌아왔습니다. 1692년 2월 12일 여전히 미혼인 상태로 사망했습니다. 368년 전 하멜과 박연의 역사적 만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역덕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